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찾으셔서 것도 나쁘지 않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59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저는 17년 7월에 답심리 두산 위부 26평을 구입해서 계속 살고 있다가 애들이 커서 큰 평수로 옮기려고 먼저 구입해서 작년 6월에 제기동역 레미안 34평에 들어갔어요. 전세 주면 집이 잘 안 나갈 것 같아서 공실로 두다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데 현재 시장이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가지고 있던 현금에다 사업체에서 잠시 돈을 끌어와서 어렵게 잔금 맞춰 들어간 거라 무조건 비과세를 받아야 합니다. 금액을 내리는 것 말고는 집 빨리 나가게 할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다른 분들과 달리 사실 매도할 수 있는 매도 기한이 약 3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십니다. 따라서 또 다른 방향성에다가도 중점을 두고 같이 함께 진행을 하시는 쪽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처럼 이 부동산의 시세대로 물건을 내놓으시되 또 다른 방향성이라는 건 조금 생소하시지만 교환 거래, 교환 매매를 같이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쉽게 예를 들면 물품, 중고 직거래 같은 경우에도요,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건을 반대로 또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이에 반해 서로의 물품을 서로 직거래하면서 맞교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많죠. 이 중고 자동차에서도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로의 자동차를 맞교환하는 교환 거래가 굉장히 종종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파트에서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너무나도 생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규제 정책과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너무 급감한 나머지 이런 형태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나중에 좀 많이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면 상담에서도 이런 방향성에다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되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성에 좀 중점을 두고 같이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확률을 높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역 일대가 레미안 두산 위부 아파트죠. 이 답심역 바로 인근에 있고 신담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이제 뭐 크래시티, 미드카운티 다 비슷한 힐스테이트, 청계 뭐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또 모여 있는 지역이죠. 입지 조건은 굉장히 좋죠. 청량리 배후 지역으로서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평형이 조금 작아서 30평대로 옮겨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옮겨가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제기동역 인근에 있는 이 레미안 허브리츠라는 아파트를 지금 갈아타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2주택자인데 일시적 비과세를 받고 앞전에 보신 두산 위부를 매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빨리 두산 위부를 매각하는 그 방법론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A라는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답심리에 있는 레미안 두산 위부라는 아파트죠. 취득한 연도는 2017년 7월 달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아파트를 한 채 또 취득을 하셨는데 B라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레미안 이 허브리츠라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는데 취득한 연도는 2021년 작년이죠. 6월 달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레미안 위부에 26평인데 이 평수가 작아서 34평으로 선매수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다행히 자금 여력이 되셨기 때문에 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셨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일시적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자, 일시적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2021년 6월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2022년 6월 달이 되기 이전에
매도 및 전입을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일시적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2년 6월 달까지 허브리치에 전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2022년 6월 전까지 A라는 레미안 위브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도를 하기에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강제 2주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뭐였죠? 교환 거래, 교환 매매였죠. 자, 우리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우리처럼 A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대요. 근데 인근에 우리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가 있는 게 이 레미안 미드 카운티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 우리처럼 B라는 아파트를 또 한 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레미안 크레시티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미드 카운티는 똑같이 24평인데 크레시티 34평에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처럼. 자, 그러면 갈아타려면 뭘 받고 갈아타야 되나요? 일시적 비과세를 받고 상급지로 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거래량이 너무 급감하다 보니까 미드 카운티가 팔릴지 아니면 우리처럼 레미안 위브가 팔릴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만 또 모여드는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과 서로 맛교환을 하는 겁니다. 맛교환. 자, 우리 레미안 위브 아파트, 이 아파트 시세가 비슷한 미드 카운티 또 다른 사람의 주택과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교환하는 거예요. 맛교환. 이걸 물물교환 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될 경우에 명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으로 봐서 일시적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자, 다만 미드 카운티를 또다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해관계의 실익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레미안 위브 아파트가 혹여나 매도가 안 돼서 강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랬을 경우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일단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세를 먼저 계산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취득세를 계산했을 때 우리 허브리치 아파트, 이 아파트의 취등록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볼 텐데 기존에 3.3%를 냈을 겁니다. 9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금액이 13억대였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그리고 레미안 위브 아파트는 제가 보니까 한 6억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매도를 한다면 약 13억대 매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3.3%를 내야 될 취득세를 강제 2주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8.4%를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게 중과가 되니까. 허브리치 아파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차익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겁니까? 한 5.1% 정도를 더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레미안 위브 아파트를 나중에 2주택인 상황에서 매도할 때 어떻게 되죠? 중과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얼마죠? 7억입니다. 양도 차익이 7억인데 세율이 62%예요. 세율이 62%. 만약에 운이 좋아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42%의 양도 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약 5억 정도 나옵니다. 5억 정도. 5억 정도. 굉장히 많은 세금이 나오는 거죠. 자, 이에 반해 두 번째, 만약에 교환거래로 매매했을 경우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얼마 나올까요? 이 레미안 위브 아파트가 약 시세가 13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비슷한 아파트가 미드카운티입니다. 그래서 미드카운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서로 맞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되면서 미드카운티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허브리치가 있는 상황에서 취득이 된 거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미드카운티가 중과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취득록세가 얼마가 중과가 되나요? 8.4%를 내셔야 돼. 8.4%. 얼마에? 13억에 8.4%를 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또 양도세를 계산해 볼까요? 서로 각각 아파트를 맞교환한 거기 때문에 명의 변경한 거죠. 그럼 매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추가 자금 없이 서로 그냥 아파트만 명의만 변경한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죠. 명의 변경만 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은 겁니다. 자, 6억에 취득해서 13억에 매도했습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지만 12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들어가는 거겠죠. 양도세 계산. 자, 이 레미안 위브 아파트는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는 받는데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면 약 400만 원대 나옵니다. 400만 원. 3년 거주, 4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약 28%의 장특공제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계산하면 약 세금 4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 매매로 거래했을 경우에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약 1억 1,4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2주택이 돼서 세금 5억 냈을 경우와 교환 거래로 교환 매매했을 경우의 세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약 4억 정도 차이가 난다. 4억. 약 4억 정도는 세금 절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올해 한시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중과를 받지 않고 일반 세율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약 2억 정도는 세이브가 된다고요. 얼마나 절세가 되는 플랜입니까? 그죠? 당연히 교환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변 시세대로 지금 가격을 산정해서 요 정도 나온 거지. 사실 우리가 13억에 거래를 하건 12억에 거래하건 서로가 원하는 가격대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가의 거의 30% 또는 3억 원보다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저가 매매할 수 있다고요. 시세대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의 세금 절세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레미안 위브 아파트와 미드카운티를 맞교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드카운티와 허브리치 2주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미드카운티를 양도세 중과를 받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손해보는 게 없죠. 어차피 우리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잖아요, 지금. 주 목적은 이 비과세 받는 목적이었잖아요. 이 아파트를 비과세 받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취득한 13억보다 금액이 더 올라선다면 양도세 중과를 받더라도 우리는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매도 기한이 남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2주택으로 가면 절대 안 되시고 지금 부동산에 물건 똑같이 많이 배포하시고 시세대로 내놓으시되 또 다른 방향성으로 중점을 같이 두고 확률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확률은 뭐예요? 교환 매매. 지금 뭐 사이트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직거래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찾으셔서 우리와 비슷한 시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미드카운티도 우리랑 시세가 비슷하고 허브리치도 비슷하고 비슷한 곳들이 많아요. 또는 크레시티 이런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보다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층수에 따라서 또 시세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목 또는 다른 지역 일대에 비슷한 시세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꼭 잘 찾으셔서 직거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